당신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계산기를 켜보세요. 당신 나이에 365를 곱해보세요. 그 숫자가 보이나요? 그게 바로 당신이 이미 써버린 날들입니다. 영원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평균적으로 당신에게 남은 날이 고작 2만 일에서 2만 5천 일 정도라는 겁니다. 2만이라는 숫자 크게 느껴지나요? 천만에요. 매일 내일 해야지, 다음 주에 시작할게, 조금만 더 벌고 나서라고 말하는 동안 하루씩 증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 타이머는 째깍째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마치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살고 있죠? 소름 돋지 않나요? 오늘은 시간을 진짜로 살아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던 기억 나시나요? 하루가 일주일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이 일주일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나버립니다.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새로웠거든요. 처음 자전거를 탔고, 처음 수영을 배웠고, 처음 친구를 사귀었죠. 뇌는 새로운 경험을 만날 때마다 그 순간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마치 고화질 영상을 찍는 것처럼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다. 매일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메뉴로 점심을 먹고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잠듭니다. 뇌는 이런 반복되는 순간들을 기록조차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이미 알아, 저장할 필요 없어 라고 판단하고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게 별로 없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시스템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야 해요. 출근길을 바꿔보세요. 평소에 안 가던 카페에 들러보고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고 매달 하나씩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건 새로운데? 라고 반응하면서 다시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지만 1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나게 과소평가해요. 오늘 이 일 다 끝내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만 하면 1년 후에는 상상도 못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목표를 너무 일찍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과 생산적이라는 것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이메일 확인하고 회의 참석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쓸데없는 대화에 시간 쓰면서 나 오늘 정말 열심히 일했어 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일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가? 강력한 테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임종 테스트예요.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구운 살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는 순간이죠. 그때 당신은 뭘 기억할까요? 사무실에서 야근했던 그 수백 개의 밤들? 아니면 가족과 함께 웃으며 보냈던 주말들? 친구들과 떠났던 여행? 아이의 성장을 지켜봤던 순간들? 갑자기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이 보고서 먼저 끝내고 나서 아이랑 놀아줘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 아이는 자라버려요. 승진하고 나서 여행 가야지 라고 미루지만 승진하면 또 다른 핑계가 생깁니다. 진짜 중요한 것들은 매일매일 당신 곁을 지나가고 있는데 당신은 나중에라는 말로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이해하는 진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아는 것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전략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전부 적어보세요. 10개든 20개든 상관없습니다. 다 적었으면 그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상위 3개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바로 당신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목록입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게 핵심이에요. 그 나머지 목표들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3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이거든요.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복리 효과에 대해 들어봤죠? 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선택이 복리로 작동해요. 올바른 우선순위에 매일 작은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결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잘못된 것에 시간을 쓰면 그것도 복리로 쌓여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되죠.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뭔지 아세요? 소셜미디어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SNS를 본다고 가정해봅시다.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1년에 730시간이에요. 거의 한 달을 스마트폰만 보면서 보내는 겁니다. 10년이면 300일입니다. 인생에서 거의 1년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경하면서 허비하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관계는 은행 계좌와 똑같이 작동합니다. 모든 작은 상호작용이 입금이나 출금이에요.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는 입금이고 약속 시간에 늦는 건 출금입니다. 상대방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건 큰 입금이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 출금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아무것도 입금하지 않고 계속 출금만 하다가 관계가 파산하면 그때야 놀라는 거예요. 왜 내 전화를 안 받지? 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당연합니다. 당신 계좌가 텅 비었거든요. 실제 은행과 똑같아요. 돈을 넣지 않으면 뺄 수도 없는 겁니다. 여기 반직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공유된 고통이 공유된 즐거움보다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든다는 거예요.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형성된 관계는 그냥 재미있게 놀기만 했던 관계보다 훨씬 깊습니다. 군대 동기들이 평생 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같이 고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한 유대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가끔 보는 지인, 멀리 사는 친구, 우연히 만난 사람들, 이런 약한 연결들이 실제로는 새로운 기회로 가는 다리입니다. 강한 유대감은 당신을 위로하지만 약한 유대감은 당신을 성장시켜요. 새로운 아이디어, 다른 관점, 예상치 못한 기회는 대부분 이런 약한 연결에서 옵니다. 시간을 늘리고 싶으면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자원봉사를 하거나 누군가를 돕고 나면 신기하게도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시간을 주면 내가 나한테 시간이 충분하네 라고 인식하면서 시간 부족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거죠. 경력에 대해서도 얘기해봅시다. 최고의 기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곳에 없습니다. 바로 당신의 안전지대에서 한 걸음 벗어난 곳에 있어요. 이걸 인접한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아는 것과 당신이 알 수 있는 것 사이에 완벽한 지점이죠. 나는 내 분야에만 집중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경력이 멈춥니다. 엄청난 실수가 뭔지 아세요? 20대와 30대 초반에 돈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배움을 최적화해야 해요.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배울 때마다 미래를 위한 복권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나중에 따라오거든요. 경력 사다리는 함정입니다. 현대의 경력은 정글짐과 더 비슷해요.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대각선으로, 때로는 아래로도 움직여야 합니다. 각각의 움직임이 독특한 기술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당신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 직장 편안해 라고 느끼는 순간 위험합니다. 편안함은 경력의 빠른 모래예요. 편안한 자리에 오래 있을수록 그곳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밖에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당신은 안전지대에 갇혀서 뒤처지고 있는 거예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생산적인 미루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미루고 싶을 때 그 에너지를 새로운 걸 배우는데 쏟으세요. 보고서 쓰기 싫을 때 유튜브로 새로운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 식으로요. 미루기 프로젝트는 종종 당신의 진짜 열정이 뭔지 알려줍니다.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건강은 단순히 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신 인생의 모든 부분을 증폭시키는 힘의 배수입니다. 건강하면 같은 8시간이라도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어요. 지친 상태로 12시간 일하는 것보다 활력 넘치는 상태로 8시간 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중에 잠잘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 수면은 휴식이 아니라 뇌의 초능력이에요.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당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술 취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중요한 승진 기회, 만들어가는 관계, 내리는 모든 선택이 뇌 상태에 달려 있어요. 여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침과 저녁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침에 당신은 의지력이 강하고 이성적이지만 저녁에 당신은 피곤하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계획을 세우고 저녁에 나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돼요. 저녁에 당신에게 중요한 결정을 맡기지 마세요. 간단한 생활 꿀팁 하나. 완벽한 운동 루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움직이세요. 팔굽혀펴기 10개, 5분 걷기, 간단한 스트레칭,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입니다.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거든요. 8시간 동안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신체 활동이 정신을 맑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에 막혔다면 일어나서 걸으세요. 답이 보일 거예요. 무언가를 더 빨리 배우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세요. 이게 교사 효과입니다. 설명하려고 하면 내가 그 내용을 훨씬 깊이 이해하게 돼요. 아직 가르칠 만큼 모르는데 라고요? 바로 그래서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아직 배우는 중이니까 어려운 부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전기를 읽으세요. 몇 시간 만에 다른 사람의 평생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피하고 싶다면 이미 그 실수를 저질러 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게 가장 빠릅니다. 왜 직접 부딪혀서 배워야 해요?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능숙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서툴러요. 의도적인 아마추어리즘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서는 일부러 서툰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뇌를 유연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견제하거든요. 제약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초능력이에요. 시간이 제한되고 돈이 부족하고 자원이 없을 때 오히려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무제한으로 주면 사람들은 얼어붙어요. 하지만 제약을 주면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셰익스피어는 엄격한 운율 규칙 속에서 최고의 작품을 썼어요. 가장 귀중한 기술은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 아는 겁니다. 전략적 포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더 나은 기회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빨리 포기하세요. 거기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감정에 대해 충격적인 사실 하나, 모든 감정은 몸속에서 정확히 90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분노든 두려움이든 좌절이든 화학적으로는 90초면 끝나요. 그 이후에 계속 화가 나 있다면 그건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그 감정에 계속 머물기로 결정한 거죠. 나는 감정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진실은 이래요. 첫 번째 감정의 파도는 통제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파도는 절대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 조절을 초능력처럼 생각해보세요. 지능으로는 직장을 얻을 수 있지만 감정 조절로 승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약함을 숨깁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사용해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건 항상 완벽해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완벽한 척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거든요. 어려운 대화를 피하는 건 엄청나게 비싼 실수입니다. 이런 대화들은 역봉이에요. 기다릴수록 감정적 빚이 쌓입니다. 피하고 있는 작은 문제도 매일 더 커지고 있어요. 지금 불편한 대화 5분이 나중에 폭발적인 갈등 5시간을 막아줍니다. 감사는 기분 좋은 습관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인출할 수 없는 것과 같아요. 마음속으로만 고마워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말로 표현해야 해요. 돈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시간의 자유입니다. 여기 놓치기 쉬운 진실이 있는데 더 많은 돈을 벌수록 시간적으로는 가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생활 방식도 같이 확장되거든요. 더 큰 집, 더 많은 유지비, 고급차, 더 많은 걱정, 좋은 동네, 더 긴 출퇴근. 드디어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게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은 런닝머신 같아요. 빠르게 움직이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 거죠. 시간적 풍요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주당 80시간 일해서 10만 레 버는 것과 30시간 일해서 7만 달러 버는 것 중 어느 게 더 부유한 삶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경험은 빌립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반대로예요. 물건은 빌리고 경험을 사는 겁니다. 경험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지만 물건의 가치는 대부분 떨어지거든요. 궁극의 재정 기술은 여유를 만드는 겁니다. 수입보다 적게 쓰는 건 제한이 아니라 기회를 위한 공간이에요. 그 공간이 진짜 불어가는 티켓입니다. 급여의 20%만 저축해도 5년이면 1년치 생활비가 모이고 그게 당신에게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창의성은 영감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수도꼭지처럼 작동해요. 처음 틀면 녹슨물이 나오죠. 나쁜 아이디어들이에요. 하지만 그 나쁜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가는 길을 닦아주거든요. 완벽한 아이디어를 기다린다는 건 수도꼭지를 틀지 않고 물이 깨끗해지길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창의성은 제약을 좋아합니다. 무제한 선택권을 주면 사람들은 얼어붙지만 제한된 옵션을 주면 창의성이 폭발해요. 셰익스피어는 엄격한 규칙 속에서 썼고 그 제한이 오히려 창의성을 강요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시에 만들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건 한 발은 엑셀에 다른 발은 브레이크에 올려놓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먼저 만들고 나중에 판단하세요. 뇌는 창의성 근육 같아서 발전 과정을 봐야 더 강해집니다. 진짜 비밀은 기술을 결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결합하지 않는 방식으로요. 그 독특한 교차점이 당신만의 창의성 초능력이 됩니다. 요리를 잘하는 프로그래머, 심리학을 아는 디자이너, 이런 조합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요. 에너지는 시간보다 더 중요합니다. 시간 관리는 에너지 관리 없이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이 지쳐있으면 24시간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에너지를 추적하지 않아요. 어떤 활동이 에너지를 주고 어떤 게 빼앗아가는지 모르죠. 아침 산책은 에너지를 주지만 독성 있는 사람과의 대화는 에너지를 빨아먹습니다. 의지력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지만 의지력은 근육처럼 피곤해져요. 똑똑한 사람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좋은 선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거죠. 결정 피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모든 선택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뭘 입을지, 뭘 먹을지, 언제 운동할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아침을 먹어요. 중요한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전략적 무능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일에는 의도적으로 서툴러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공은 당신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아는 사람에 관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회적 자본은 명함 수집이 아니에요. 진정한 관계를 쌓는 거죠. 우정을 위한 공식이 있습니다. 시간, 취약성, 공유된 경험,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네트워킹할 시간 없어 라고 하지만 요점을 놓쳤습니다. 진짜 네트워킹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예요. 최고의 네트워커는 수집가가 아니라 연결자입니다. 서로 알아야 할 사람들을 소개해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정 유지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죠. 하지만 강력한 관계는 작은 순간들에서 형성됩니다. 무작위 확인 문자, 짧은 커피 한 잔, 이런 게 진짜 유대감을 만들어요.
커뮤니티를 조언처럼 생각하세요. 한 번에 모든 씨앗을 심고 자라길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는 작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모든 대화가 무리고 모든 소개가 비료입니다. 커뮤니티가 필요하기 전에 커뮤니티를 만드세요. 필요할 때는 이미 너무 늦었거든요. 정신 모델은 현실을 이해하는 지름길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지도는 영토가 아니에요. 정신 모델은 항상 현실보다 단순하고 그게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만 봅니다. 체커를 두는데 인생은 체스를 두고 있어요. 2차 사고가 당신의 장점입니다.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지 묻는 거죠. 이게 명백한 선택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 명백한가요? 당신의 정신지도가 중요한 영역을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진실이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 아니에요. 이해가 힘입니다. 지식은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걸 아는 거고 이해는 토마토를 과일 샐러드에 넣지 않는 걸 아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을 모으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패턴을 모아요. 역사고를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가 아니라 이 문제가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이라고 묻는 겁니다. 때로는 해결책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막는 거예요. 인생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경험, 관계, 기술의 포트폴리오처럼 생각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획을 과대평가하고 실험을 과소평가합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작은 실험으로 뭐가 효과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먼저 다 파악해야 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정확히 반대입니다. 올바른 삶으로 생각해서 갈 수 없어요. 시험해봐야 합니다. 작은 조정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매일 5분씩 한 가지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승리가 더 큰 변화의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만의 지표를 만드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삶을 측정합니다. 돈, 지위, 소유물. 하지만 자신만의 지표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성공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 새로운 걸 배우는 것, 남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면요? 정기적인 인생 점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작을 때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매달 점검하면 매년 후회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은 현명하게 쓰든 낭비하든 어차피 흘러갑니다. 매일의 습관이 하루가 되고 하루가 모여 해가 되고 해가 모여 인생이 됩니다. 작게 시작하세요. 공감되는 아이디어 하나를 골라서 시험해보고 다듬고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충만하게 살기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